지난번 영상에서는 보정 권고가 3번, 4번, 5번 계속 나오는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보정 권고 없이 한 번으로 빠르게 통과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정 권고 없이 빨리 통과하는 거는 단지 운이 아니고 내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보정 권고의 횟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변호인에게는 100% 투명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개인회생 신청할 때는 차 팔았다, 집 팔았다, 코인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다가 재판 진행하다 보면 몇 년 전에 차 팔았던 거, 집 팔았던 거 이런 것들이 문제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법원 재판은 생각보다 꼼꼼합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이나 소득에 관한 서류들을 많이 제출하는데 그 서류들을 검토하면 과거의 재산이나 소득 사항에 대해서 거의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담할 때부터 변호인에게는 솔직하게 말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내 상황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욕심은 부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채무자분들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변제금을 한 푼, 두 푼 더 줄이고 싶은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부모, 자식, 배우자, 무슨 장인, 장모 전부 다 부양가족에 집어넣겠다고 무리하게 부양가족을 주장해봤자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계속 보정 권고를 내리거든요.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넣겠다고 하는데 혹시 배우자가 일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배우자 근로 능력이 없는가? 어디 아프다면 그거 병원 기록 좀 제출해보라. 부모님 재산 내역하고 소득 내역을 한번 제출해보라. 이런 식으로 관련된 사항을 확인한다고 계속 보정 권고를 내리게 되니까 이걸 포함하고 안 포함하고에 따라서 내 사건에 큰 차이가 있는 사람들은 소명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는 게 좋겠지만, 안 그래도 소득이 낮아서 부양가족 반영할 여지도 없는 사람이 괜히 고집 부려서 5만원, 10만원 더 이득 보겠다고 하다가 재판만 길어지면 더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봅시다. 세 번째는 100마디 말보다 증거 한 개가 훨씬 더 재판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작년에 차 팔고 집 팔고 받은 그 돈 어디 썼는지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꾸 말로 장황하게 여기저기 썼다, 이렇게 저렇게 썼다, 생활비 썼다 자꾸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받았으면 일단 내 계좌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담보대출 갚았을 것이고, 기존에 일반 무담보 채무, 신용대출, 뭐 카드사 채무 이런 거 변제했을 거고, 그러면 이체한 내역들이 다 있잖아요. 채무 완납 증명서도 있을 것이고, 이런 서류 제출하시고, 그리고도 남은 돈은 새로 이사가는 집에 보증금에 이체했으면 이체한 내역이 있을 거니까 이런 객관적 소명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내면 한 번에 끝날 일인데, 객관적 소명 자료 여기저기 찾는 것도 귀찮고 누구한테 말해서 협조 구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말로 때우려고 하다 보면 법원에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정 한두 개 더 받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거든요. 내 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막 장황하게 자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제출해버리면 한 번에 빨리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대부분의 사건에선 그렇죠. 자료가 성실하게 들어오면 이 채무자는 성실하고 진정성이 있구나, 재판 빨리 끝내줘야겠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정 권고 한두 개를 더 받더라도 법원의 반응을 잘 살펴가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사건도 있거든요. 원래 제출해야 되는 서류, 필수 서류, 그리고 지금 회생위원이 채무자한테 물어보는 사항들, 이런 사항은 숨김없이 성실하게 빠르게 객관적 증빙자료,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죠. 그래야 그 다음 보정 받지 않고 재판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재산 처분 내역들, 몇 년 전에 재산 처분했는데 사실 가족한테 줬다고 볼 수도 있고, 가족한테 간접적으로 이익을 줬다고 볼 수도 있고, 뭔가 나 스스로도 약간 찜찜한 구석이 있는 재산 처분과 사용 내역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회생위원이 인지를 하지 못했고 물어보지 않은 사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장황하게 굳이 먼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마다 사건마다 회생위원이 보는 기간이 좀 다르거든요. 특히 재산 처분 내역 같은 거, 회생위원은 인지도 못했고 별로 물어볼 생각도 없는데 보정 권고 없이 한 번에 끝내겠다는 욕심에 물어본 적도 없는 과거의 재산 처분 내역까지 장황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면 물어볼 생각이 없었지만 인지를 하게 되면 물어봐야 되겠죠. 약간 긁어 부스럼이 되는 느낌인데, 이거는 개인회생 절차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채권자가 여러분한테 돈 안 갚으면 고소한다 막 이런 거 말로 하고 문자를 보내고 하잖아요. 실제로 고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형사가 채무자한테 전화해서 법원에 한번 오시라 소환 통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화 받자마자 자기 사건을 빨리 끝내고 빨리 무혐의 받고 싶은 마음에, 억울한 마음에 그냥 그때 돈을 빌려가지고 뭐가 이랬네 저랬네, 형사가 물어본 적도 없는 거 전부 다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안 해도 될 말을 하다가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변호인 선임해서 고소장 열람해보니까 채권자는 A라는 사실 하나만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채무자는 형사가 물어본 적도 없는 B, C, D, E, F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자료를 다 준비해서 다 제출하고. 이거는 절차를 빨리 끝내고 미리 대비하는 게 아니고 굳이 사건화되지 않은 피의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자진납세하는 모양이니까, 또 형사 입장에서는 몰랐으면 모를까, 뭔가 관련된 사실관계를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문제되는 사항인데, 회생위원이나 경찰서에서 별 말이 없는 거는 괜히 사건 빨리 끝내려고 뭔가 마음의 부담을
상황을 빨리 덜어버리려고 묻지도 않은 걸 장황하게 설명한다거나 장황하게 제출했다가 긁어 부스럼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담당 변호사의 노하우나 경험을 조금 귀담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사건 보정 권고 없이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 변호인에게는 100% 다 말씀을 주시고 무리한 욕심은 자제하시는 게 좋고 100마디 말로 때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증거를 제출하는 게 더 낫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정 권고 한두 개 더 받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 요 4가지 사실을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도 법원 재판이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서 팩트로 설명해도 충분히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들 힘내서 얼른 채무 탕감을 받아봅시다.